안녕하십니까. 비대면 서비스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NHN에서 두레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형민 부장입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제목을 두레이를 활용한 온라인 협업, 그리고 부제는 Not Only 화상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이제 온택트 시대라고 하니까 필수 협업 도구를 생각을 하십니다.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메일 캘린더 주소록이나 메신저는 이미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거기다 최근 뜨는 게 화상회의입니다. 화상회의 중요합니다. 서로 만날 수 없고 먼 공간에서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줌을 비롯한 각종 화상회의의 중요성이 대두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이런 회의들을 하기 위해서 잘 정리된 협업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협업을 위한 도구입니다. 저희 두레이의 D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온라인으로 업무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물론 같은 공간에서도 메일을 주고받듯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주고받지만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훨씬 편리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오는 매뉴얼들을 서로 공유를 해요. 그리고 각종 중요한 핵심 파일들도 공용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제가 설명을 쭉 하기에 앞서서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창궐하던 3월에 재택근무를 할 때의 고객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H그룹사 3,000명 전체의 재택근무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앞에 표를 보시면 2월 초하고 3월 초가 보이실 겁니다. 2월 초에 비해서 3월 초에 등록 업무가 95% 상승했습니다. 이건 그럴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유심히 바라봤던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의 등록 업무에 여러 개의 댓글이 쌓여요. 그렇게 협업이 돌아가는 구조가 저희 두레이 프로젝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0배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궁금해 하시죠? 등록 업무가 뭐고 댓글이 뭐야? 페이스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어떤 주제를 하나를 던지고 그 주제에 관해서 밑에 댓글로, 멘션으로, 대댓글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잖아요. 업무 자체도 메일이나 전화, 화상회의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두레이 프로젝트 협업 도구의 기본입니다. 샘플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을 적어봤습니다. 메일, 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하나의 업무에 모든 기록이 정리된다. 이 핵심이 뭐냐면요. 메일을 주고받고 하면요.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하나의 업무가 왼쪽에 있어요. 보안상 좀 가렸지만 개선 요청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 밑에 댓글로 박형민, 백창렬, 박형민, 지금 샘플로는 이렇게 두 사람이 되어 있지만 3사람, 4사람, 5사람, 6사람, 7사람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옆에 적었습니다. 한 개의 업무, N개의 댓글, M개의 첨부 파일로 산발적인 메일 커뮤니케이션이 한눈에 정리되어 있고요. 댓글을 통해서 항상 담당자가 있고요. 또한 댓글 본문에서 첨부 파일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기록 나중에 안 남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남아있는 게 핵심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려요. 밑에 제가 작게 적었습니다. 메신저 협업 도구, 글로벌로 슬랙을 비롯하여 국내에 굉장히 좋은 도구들 많습니다. 물론 애자일한 조직,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조직은 그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지식을 저장하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저희 두레이의 관점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랐습니다. 이렇게 게시판형으로 서로를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하고, 중요한 건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게 정리가 잘 되고 상태 파악이 잘 되고, 또한 메신저를 통한 그 수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별도의 메신저를 통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 두레이가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사례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N사 600명의 3월 재택근무 사례입니다. 저는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 N사 입장에서는 2월 말부터 재택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심 여기도 등록 업무나 댓글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빨간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상승은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드라이브더라고요. 회사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협업도구 공간 안에 넣어놓고 집에 갔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물론 보안적인 이슈 같은 게 해결이 돼야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협업이 가능한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데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사례였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컨텐츠를 보시면 제가 협업도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협업도구가 있으면은 협업이 효과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협업도구가 왜 필요하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요. 두 번째,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저희가 고객 설문을 통해서 효과가 진짜 있었어? 라는 것과, 세 번째, 둘의 특징을 요약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오늘 강조한 협업도구인 프로젝트 핵심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협업도구 프로젝트의 장점, 제가 6시간 얘기다 할 수도 있지만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걸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두레이가 보여있는 고객사를 설명드리고, 실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위한 올인원 서비스팩을 잠시 안내드리고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협업도구 필요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메일하고 메신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메일과 메신저 갈수록 개선되고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첫 번째, 메일은 개인의 메일이에요. 어떤 특정 부서에서 특정 부서로 옮겨가거나 혹은 특정인이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의 지식이었던 게 메일의 내용이거든요. 그건 모두 사라집니다. 두 번째, 메일로 어떤 부장님이 과장에게 A 과장 이거 일을 해줘 라고 하지만 그걸 일일이 남겨서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도구들이 이슈 트래커를 도입하기도 하죠. 메신저도 똑같습니다. 쉽고 빠른 대화는 가능해요. 이거 해주세요. 그게 맞아요? 이게 이렇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맥이 끊겨버릴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과거 대화 이력에 대한 검색도 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 업무용 메신저들 검색 다 잘 되거든요. 하지만 찾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협업도구를 많이 도입해요. 글로벌로 유명한 협업도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저희 회사 NHN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회사에서요, 그런 협업도구가 적용이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글로벌 도구들은 UI가 달라요. 뭐 잘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에 익숙해지면 구글 메일도 좀 이상한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가 협업 도구들은 사내에서는 열심히 우리끼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외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은 또 메일로 가야 되네, 전화를 해야 되네,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던 거였어요. 또 하나가 별도로 로그인이라고 해서 기존의 회사가 갖고 있던 시스템과는 별도로 하나 협업도구를 도입을 하면 일을 하다가 저쪽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협업도구가 잘 안 됐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살짝 밑밥을 뿌려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둘의 도입 효과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올해 6월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성적 효과를 보시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그대로예요. 2년 전에 퇴사한 직원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업무가 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 협업도구에서 검색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드라이브 저장돼 있습니다. 세 번째, 괜찮습니다. 진행 상태를 저희는 체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칸반 보드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두레일이라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메일도 하고 메신저도 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협업도구도 있고 뭐 파일도 관리하고 모든 게 다 됩니다. 하나의 웹페이지에 탭만 갈려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할 수 있고, 또 하나 저희 캘린더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정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가져져 있고, 저희가 설문을 해봤어요. 업무 이메일 감소가 63% 줄었고 공용 드라이브가 255%가 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컴퓨터에 있던 지식, 그 다음에 개인의 업무 이메일에 있던 지식들이 조직적으로 지식이 저장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사람이 입사했을 때 쉽게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오프라인 미팅이 감소한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지극히 당연해요.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또 화상회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그를 위한 아주 편한 화상회의를 하기 위한 별도 도입이 아닙니다. 저희의 화상회의는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메신저를 주제 대화방에서 하다가요, 밑에 버튼만 툭 누르면 주제 대화방에 있는 7분의 화상회의 방이 바로 생깁니다. 추가로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링크만 보내면 줌처럼 바로 추가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캘린더도 가능해요. 줌 쓰시는 분 아시겠죠? 그래, 캘린더에 약속을 걸어서 언제든 화상회의 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두레이 특징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메일 메신저도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해보고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이 전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향후 지금 이 방송을 보시거나 할 때 나중에 저나 제 NHN 담당자로 꾸준히 문의를 주시면 더욱 많은 설명을 드리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협업도구인 프로젝트와 메신저와 메일까지. 여기 말씀드렸지만 메일에는 당연히 캘린더 주소로 포함된 거고요. 메신저는 화상회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인원 서비스이고요. 저 두 번째 파란색인 서비스가 연결인데 이건 이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는 SaaS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SaaS형이라면 되게 이제 고객들이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클라우드 도입도 되게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SaaS형이라는 것은 설치형이 아니라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지속적으로 도구가 업데이트되는 구조고 저희 지금 밑에 파란색 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PC, 윈도우, 맥OS 어디든 사용 가능하시고요. 모바일도 당연히 안드로이드, iOS 모두 다 사용하는 구조이면서 협업도구인 프로젝트가 있고요. 거기 업무 위키 드라이브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업무를 주고받고 메뉴를 정리하고 첨부 파일을 관리하자. 그게 업무가 업무를 정리하는 거고 위키가 매뉴얼이고 드라이브가 첨부 파일인 거고요. 메일에는 메일 캘린더 주소를 있고 메신저는 뭐 카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B2B를 위한 기능들이 포함된 메신저이고요. 당연히 1대1 대화 될 거고요. 주제별 대화 될 거고 화상의 기능이 꽤 나쁘지 않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학생들이 줌을 통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1월부터는 저희 두레이의 화상회의가 EBS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라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부분은 되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안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SaaS 보안 인증이란 걸 받았습니다. 왼쪽에 보면 보안 기능과 옵션, 암호화 채널 통신, 데이터 암호화하고요. 컨텐츠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이런 거 기본이고요. SaaS 보안 인증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 두레이라는 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했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곳들은 이제 보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되게 사용하기가 꺼려지는데 SaaS형 클라우드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걸 통과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당히 큰 연구기관인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카이스트 대학에 지금 SaaS형 적용이 완료되어서 보안성은 다 검증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글로벌 협업. 아무래도 외국과 대화 많이 하실 거예요. 저게 이제 번역에 대한 그 기능은 있진 않지만 구글 API를 통해서 메일, 프로젝트, 메신저 모든 영역에서 실시간 자동 번역이 됩니다. 제 앞에 사례는 메신저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나는 영어를 써요. B라는 사람이 나는 일어를 써요. C라는 사람이 나는 한국어를 써요 하면 본인들은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만 적지만 자동으로 번역돼서 실시간으로 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메신저뿐만 아니라 메일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보고 싶은 언어로 모든 걸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멀티 타임존인데요. 대부분의 캘린더 서비스가 멀티 타임존을 한 개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데요. 저희는 멀티 타임존을 10개까지 세팅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작지만 아주 중요한 거고 밑에 사용자 4개 언어 지원이라는 것은 두레이 서비스 자체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로 제공하기 때문에 혹시 글로벌로 사용하시는 조직에서 두레이를 활용하면 실제 업무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두레이란 서비스 자체도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문서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동영상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서에다가 실제 저거와 관련된 동영상사를 다 유튜브에 링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질문 주셔도 좋고요. 구글 가서 토스트 저희 브랜드입니다. 토스트 브랜드를 검색해서 이런 동영상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특징, 이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업도구인 프로젝트를 제가 6시간도 설명드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많은 고객을 만나러 다니고 있는데 항상 이 자료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보여드릴 때 핵심은 지식을 축적 전달할 수 있는 협업도구인 프로젝트다.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있다. 라고 하고 이 4가지 꼭지를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분명히 중복이에요. 중복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식의 축적. 개인의 메일에서 일을 하는 것은 퇴사, 전배 가면 사라지는 지식입니다. 하지만 회사 공용경에 가서 업무를 했으면 그 사람이 가도 지식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이 쉽게 정보 검색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메일과 비슷한 UI다.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앞에서도 설명드렸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모든 업무 관리가 된다.
업무, 매뉴얼, 파일.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업무, 위키, 드라이브. 이 세 가지가 유기적인 연결이 됩니다. 유기적인 연결이 되는 샘플도 뒤에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사회소통 방법도 제공을 합니다. 이 사회소통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젝트 내에서 사내 조직원과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예를 들면 A 과장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한다면은 업무를 쓸 때 A 과장님하고 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외부 이메일을 쓰게 되면요. 그 외부 이메일로 그 업무의 정보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메일이 아닌 협업도구인 프로젝트에서 어떤 정보 전달을 이메일을 통해서 외부인에게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거는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UI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왼쪽이 프로젝트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메일 화면입니다. 제가 빨간색, 하늘색, 남색, 초록색,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왼쪽이 프로젝트고 오른쪽이 메일이에요. 대부분의 직장인들, 많은 직장인들 아침에 출근을 하면 뭐 할까요? 사내 그룹웨어 로그인하거나 메일에 로그인해서 일지하는 숫자 배지를 볼 거예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을 보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구나 체크한 다음에 밑에 일을 하죠. 근데 여기에 강점은 뭐냐면 저희는 프로젝트와 메일을 같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메일을 확인하고 또 다르게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적용했던 협업도구를 따로 확인한다면 누락할 수도 있고요. 신속성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한눈에 두 개가 똑같이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 보세요. 각각 제가 색깔로 분리를 해놨지만 하늘색, 파란색, 녹색, 그 다음에 진한 붉은색까지 보시면 각각의 형태가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매일만 쓰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협업도구인 프로젝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간과하기 쉽습니다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저희 발표 모드 제공합니다. 최근에 기사화도 됐었는데요. 왼쪽에 보세요. 텍스트 기반의 문서입니다. 둘의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목표가 어떻고 하고 NHN에 이미지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 그 결과가 어쩌고 하고 그 다음 업무 흐름이 어쩌고 얘를 버튼 하나만 딱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보세요. PPT 형식의 발표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입력할 때 약간의 모드가 있긴 합니다만 전혀 개발을 하진 않은 그 일반 사용자도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PPT를 만들려고 하는 공수가 다 사라집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다 업무 효율성이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실은 20년, 30년, 40년 전부터 업무 효율화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거예요. PPT를 위해서 많은 공수를 들인다. 분명히 큰 고객에게 제안서를 쓰거나 어떤 굉장한 보고는 PPT 만들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자료, 간단한 보고, 쉬운 보고 이런 거를 위한 것은 PPT 자동화를 통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위에 상단에 레이저 포인터, 스포트라이트 확대까지 부가 기능까지 있거든요. 제 두레이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레이 홈페이지 와서 언제든 무료 체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신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슬랙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회사가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슬랙형 협업 메신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1대1 대화, 주제별 대화뿐만이 아니라 효과적인 협업에 대한 다양한 기능, 검색이 잘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인커밍 훅, 외부에 있는 정보를 훅으로 불러와서 저희 메신저에서 보여준다든지 슬래시 커맨드, 메신저 내부에서 어떤 커맨드를 통해서 메신저 내부의 정보를 보여준다거나 다시 다른 곳에 보내는 그런 슬랙형 기능이 모두 제공되어 있고요. 빨간색을 보십시오. 왼쪽에 보면은 멀티조직 로그인도 됩니다. 슬랙이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멀티조직 로그인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대화방을 항상 만들라고 하고 파란색 숫자 배지 보십시오. 이거는 슬랙과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숫자 배지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회색 숫자 배지와 파란색 숫자 배지. 파란색 숫자 배지는 1대1로 대화를 하면 파란색이 뜨고요. 아니면 여러 명이 있는 주제 대화방에서 누군가 나를 멘션하면 파란색이 뜹니다. 제가 잠시 3시간을 자리를 비웠다 메신저로 확인할 때 뭐부터 봐야 될까요? 당연히 파란색부터 보셔야겠죠.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주제 대화방에서 오고 가는 대화보다는 나를 멘션했거나 1대1로 한 대화가 더 중요할 거기 때문이고 오른쪽 보시면 다양한 검색 지원합니다. 멘션 검색, 파일 검색, 링크 검색, 공지사항 지원하고요.
인커밍 훅 슬래시 커맨드는 상세 내용 확인하고 제가 링크는 붙여놨지만 역시 두레이 홈페이지에 와서 도움만 보셔도 다양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와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화상회입니다. 글로벌 솔루션을 뒤지지 않는 UI와 다양한 기능이 있다. 맞습니다. 이거 계속 저희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현재 30명 이상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웹 RTC 기반이기 때문에 신규 설치 필요 없습니다. 뭐 주문 사용하기 위해서 초반에 설치한다.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클릭을 하면 되고요. 현재 30인 제공하고 있고요. 녹화도 당연히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문서 공유를 하고 있는 화면인데 뭐 HWP, PPT, 엑셀 다 되고요. 그 위에 터치라는 화이트보드 기능까지 모두 되고 오른쪽 보면 채팅도 되고요. 채팅을 위해서는 파일 이동까지도 제가 모두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부터는 EBS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초, 중, 고, 고등학교, 초중고 선생님과 학생들도 사용할 거고 그를 위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막대한 저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까지가 두레이의 핵심 정보였고요. 제가 아쉬운 마음에 프로젝트 상세 기능을 조금 더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6시간을 들여도 프로젝트의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도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반복이죠? 아까 업무 드라이브 위키의 요소는 필요합니다. 자, 우리 회사, 우리 팀, 혹은 팀에서 어떤 파트, 5명이 모였습니다. 5명이 우리 이제 메신저도 메신저도 잘하고 전화도 잘하고 메일로도 일을 하지만 우린 체계적으로 안에서 일을 해보자 라고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3가지라는 거죠. 메일로 주고받던 것을 업무에다 등록을 하고요. 핵심 산출물은 드라이브에 올리고요. 그다음 각종 나오는 텍스트 기반 매뉴얼은 위키에 올리자는 거죠. 이걸 통하면 어쩌겠어요? 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1명이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업무를 주고받았구나. 매뉴얼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구나. 아, 이런 파일들이 있네. 바로 쉽게 습득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게 저희 두레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실제 두레이 화면이에요. 두레이 마이너스 기타라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는 업무 드라이브 위키가 실제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각 서비스 간 참조를 이용하여 연결이 가능하다. 위에 보세요. 메일 보낼 때 링크 넣으실 거예요. 아까 제가 업무, 드라이브, 위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에를 보면은 각각의 업무, 위키, 드라이브, 링크를 따서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례였겠죠. 두레이는요, 아주 좋은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판에 보면 P 오른쪽 하단에 대괄호가 있어요. 대괄호만 누르면은 어떤 거를 참조를 걸래? 라고 하고 선택할 수 있고요. 그걸 선택을 하면은 하단에 빨간색 박스처럼 이제 제목이 보이고 걔를 클릭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저희 이 두레이를 개발을 총괄하는 이사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메일을 보낼 때요. 지난주 금요일 날 3시 15분에 보냈던 메일 참조하세요. 그와 같은 맥락인 거죠. 항상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지난번 그 메뉴일 참고해. 지난번에 그 첨부 파일 참고해. 지난번 했던 업무 참고해.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경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핵심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빨간색 박스 안에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메뉴에 고객 문의 3 신제품 출시 안내가 있고 두 번째가 필드 테스트가 있고 세 번째가 제품 영상 촬영 가이드인데요. 맨 위에 거는 업무예요. 실제 이거 해주세요라는 업무고 두 번째 거는 파일이에요. 드라이브에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위키입니다. 다 연결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앞에 무슨 색이 있어요? 파란색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메일은 사람들이 업무를 보내도 뭐 진행 상태 체크는 할 수 없어요. 또 물어볼 수밖에. 근데 저희 업무는요. 상태가 있습니다. 저희 상태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할 일, 진행 중, 완료. 할 일은 초록색, 진행 중은 파란색, 완료는 회색. 자, 색깔이 어떻습니까? 파란색입니다. 그럼 지금 고객 문의 3 신제품 출시 안내라는 업무는 진행 중인 업무예요. 이렇게 항상 모든 업무가 체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화면을 다음 장에 보여드릴까요? 왜? 다음 장은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라 잠시 넘어가고요. 다음 장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게시판형 협업도고요. 잠시 앞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N번째 개선 요청사항이라는 게 하나의 업무가 있고 그게 매일 리스트 보이듯이 업무가 쭉 나와서 관리가 됩니다. 근데 그런 업무가 1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완료된 거야? 완료 안 된 거야? 색깔 표시됩니다. 100개의 업무가 있는데요. 게시판에 할 일은 초록색, 진행 중은 파란색, 완료는 회색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 한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희요. 그래서 보드뷰 제공합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두레이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제가 할 일은 초록색, 진행 중은 파란색, 완료는 회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 상태가 3가지밖에 없나 보다. 아닙니다. 할 일 유의 상태와 진행 중인 유의 상태와 완료를 또 나누어서 커스터마이징이 모든 조직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례는 실제 두레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사례고요. 그래서 할 일 상태일 때는 2가지로 해놓은 거죠. 진짜 할 일과 백록으로 둬서 정말 나중에 할 일. 그 다음에 진행 중인 거 이렇게. 요거 다양하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마일스톤 기능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약간은 이제 개발 관리점일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10월까지 해야 될 일, 11월까지 해야 될 일, 12월까지 해야 될 일을 할 일 진행 중 완료로 관리해버리면 모든 게 짬뽕 돼버려요. 할 일만 잔뜩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까지 해야 할 일을 마일스톤으로 딱 놓고 그 다음에 그때 해야 될 일 중에서 할 일 진행 중 완료로 관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좋은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 관리자들은 좋아하지만 실무자들은 짜증내시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나의 업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활용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업무에서 회사 사람 조직원이 아닌 외부 이메일을 넣으면은 그게 이메일 시스템이 아닌데 외부 이메일로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재밌는 거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정 프로젝트, 예를 들면 두레이 프로젝트 내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생성할 수 있는데요. 특정 프로젝트에 이메일 주소를 할당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두레이와 관련된 메일을 받는 이메일은 서비스가 두레이고요. 회사가 NHN입니다. 그래서 두레이@nhn.com으로 들어옵니다. 그 모든 이메일은요,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두레이@nhn.com으로 문의를 받는 프로젝트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괄호 열고 외부 문의 괄호 닫고 두레이라는 프로젝트에 외부 고객께서 두레이@nhn.com으로 보내주신 문의를 받게 되고요. 그게 1번입니다. 어떤 분이 신규 가입을 했는데 블라블라블라 질문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고객 관리를 하시고 고객에게 응대를 하시는 분이 기술적인 이슈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걔를 포워딩 해야 됩니다. 그 사례 보십시오. 그래서 선도영이란 분한테 이 고객사한테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넘기는 거죠. 그랬더니 선동이란 분이 실제 이제 고객 관리하시는 분께 뭐라고 답변을 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로 고객에게 답변이 나가는 구조예요. 이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업무에서 외부 고객의 이메일을 받고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고객에 다시 알리는 기능까지 하나의 모든 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점 뭐냐면 그 히스토리가 모두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큰 회사들에서요, 고객관리 시스템 도입하는 데 많습니다. 저도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게 젠데스크라고 들었고요. 그런 거 도입하는 비용 굉장히 비쌉니다. 작은 업체, 예를 들면 작은 앱 개발 업체, 커도 좋고요. 어떤 그런 업체에서는 이거 하나가 젠데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고객 상품 솔루션이라는 게 결국은 고객에게 인입된 것을 분배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답변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답변하기 위한 매뉴얼은 두레이 위키에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스트, TOAST, 빵이 아닙니다. 토스트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키도 살짝 보여드리고 해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위키라는 건 그냥 텍스트 기반의 매뉴얼을 잘 정리해 놓으라는 게 위키인 것 같고요. 위키다 보니까 핵심 기능이 버전 비교 된다는 점입니다.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초록색 부분 새로 들어온 거, 그다음 빨간색 위사 밑줄은 이전 버전에서 삭제된 거, 이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해서 실제 업무를 하면서 하는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습관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거를 저희가 지원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기능 드라이브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출물 관리 필요합니다.
폴더가 있을 거고요. 공유가 있을 거고, 미리 보기가 있을 거고, 동시 편집. 이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한 건 여기 화면은 그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5명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파일을 5명만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특정 파일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유하고 싶죠. 조직 내에 공유를 하거나 아예 외부에 공유하고 싶잖아요. 지금 그 화면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특정 파일에 대해서는 공유 기간을 정해서 멤버라는 것은 조직 내고요. 전체라는 것은 진짜 외부까지 다 공유라는 버튼을 추가를 딱 누르면 저 버튼에 대한 URL이 딱 생성이 됩니다. 그럼 특정 기간까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외부인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그 기능을 넣었었고요. 그랬더니 요구사항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폴더 단위로 외부에 공유할 수 있게 해달래요. 여기 하면 특정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파일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 기능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래 파란색으로 공동편집 서비스 넣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한글과 컴퓨터와 저희가 제휴를 맺어서 그 기능이 들어온 거고요. 그 옵션을 통해서 이건 이제 저희 입장에서 비용을 좀 받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올인원 서비스 팩에는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S 오피스 다양한 문서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만 모두 공동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고객사와 올인원 서비스 팩 안내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NHN 그룹사가 두레이를 효과 검증 많이 했어요. 저희도 한 5년 이상 다양한 노력을 했고요. 처음에는 전문 개발자 그룹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파이콘, 무슨 톡 이런 사이트 같은 거 많이 했고요. 바이럴이 좀 되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NH에서 두레이를 통한 유경험자들이 나가서 전파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예를 들면 제 밑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입니다. 아모레퍼시픽 큰 회사 맞습니다. 전사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있었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지식이 저장. 아모레퍼시픽 가서 저희 두레이 프로젝트를 도입해본 상무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본인께서 아모레퍼시픽에 새롭게 입사를 하셨는데 인수인계 받은 문서가 독 문서 3장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런 저장 체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특정 부서에서 한 400명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SaaS 기반의 협업 플랫폼을 도입하려는 회사를 열심히 영업을 해서 대표적으로 NS홈쇼핑, 현대산업개발, 그룹사 전체, 케이블금융그룹, 아이파킹 등 많은 회사를 저희가 적용해서 지금 고객이 유료 고객이 1000고객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저희가 공공기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스 공공인증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크다고 인정받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이스트, KIC, 농구먼, 이노폴리스 등 지금 그 이후로도 많은 업체와 협상을 하고 있고 또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한국도로교통공단도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제품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올인원 서비스 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한 개의 수요 기업에 맥스 400만 원까지 400만 원인데 당신들이 10%는 실부담해 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계정까지고요. 3개 카테고리입니다. 25계정, 50계정, 100계정 카테고리고요. 25계정일 때 저희 두레이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공동편집, 드라이브에 대한 더 파일 드리고 하는 좋은 기능을 넣어서 공식 가격이 저렇게 325만원, 650만원, 1350만원인데 제가 그걸 70% 할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중기벤처부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25개월까지는 공식 가격은 100만원인데 정부지원금 90만원에서 10만원에 사용하시고 50계정일 때는 공식 가격에서 70% 할인해서 200만원인데 20만원에 100계정일 때는 400만원인데 40만원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내년에 안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또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혹시 100명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는 100계정에 비례해서 저희가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더 발달했고 코로나가 분명 빨리 안정화돼야 되겠지요. 안정화가 된 이유가 된다면 화상의 사용성도 조금은 줄 거예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라든지 협업 도구라든지 이런 도구들의 사용성은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양한 좋은 도구 많을 겁니다. 화상회의만 수십 년 한 회사도 있고 어떤 협업 도구를 만들어서 한 회사도 있지만 이왕이면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게 화상회의, 공용 드라이브, 메일, 메신저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좋은 가격으로 제안 드리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후회하지 않고 내년에도 저와 계약하러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